그러니까 모든 명사들은 반드시 관사와 함께 외우셔야 됩니다. 뽕주뚜르몽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전 프랑스어 채널 리처르 프랑스어 산책 리처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프랑스어 델프 아두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아두 준비는 빡세게 하면 2주면 가능한데요. 2주 안에 합격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예 생초보면 안 되겠죠. 아베세대가 뭔지도 모르고 알파벳을 어떻게 읽는지 프랑스어를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면서 2주 안에 합격하는 거는 솔직히 힘들고요. 델프 아엉을 합격했다 라고 했을 때 2주 정도면은 빡세게 하면은 델프 아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한 프랑스어 공부 방법과 시험이 아닌 목적, 예를 들면 뭐 유학이나 아니면 회화 스킬을 늘린다거나 취미로 공부한다거나 여행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는 상당한 공부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아기가 언어를 배우듯이 하는 언어 습득 방법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게 가장 정석이고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시험을 위한 공부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준비 방법 제가 하나씩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독해입니다. 독해는 솔직히 단어를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단어 암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언어라는 것이 1대1로 매칭이 될 수가 없어서 단어의 뜻을 아는 것보다 단어의 쓰임새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독해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형광펜으로 우선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시험에서 유리합니다.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형광펜에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알 수 있는 단어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난다는 거니까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 단어 외우실 때는 항상 관사랑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왜 관사랑 안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책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on live, 이런 식으로 live만 외우는 게 아니라 on live, 이런 식으로 관사와 함께 외워야 됩니다. 알파벳이 이걸로 끝났으니까 여성형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예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명사들은 반드시 관사와 함께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는 어떻게 외우느냐,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들어가셔서 퀴즐렛 앱 설치하신 다음에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10번, 20번씩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외워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 주인공 이름을 외우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왜 우리가 러시아 소설 보면은 주인공들 이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번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인공 이름을 알게 되고, 주인공 여동생, 주인공 아빠 이름도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니까, 그렇게 단어를 외우시고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형광펜 체크하신 다음에 단어를 풀고,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봐서라도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해석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낭독입니다. 반드시 제발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좀 읽으세요. 제가 저번에 낭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소리내서 읽어야만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중 번역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직청직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텍스트를 해석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소리내서 읽는 바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해 준비를 하면서 듣기 연습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몇슬 메모리를 활성화시켜도 말하기 연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낭독을 하셔야지만 1타 3피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독해 파트니까 독해만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낭독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델프 보면은 텍스트가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문제가 뭐 3개에서 4개 정도 달리게 되는데, 4개 중에 하나 틀렸다고 해도 반드시 낭독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독해 문제집 다 낭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낭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텍스트가 내 몸에 체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델프 아두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어 외워주시고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듣기 파트입니다. 듣기 파트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듣기가 왜 안 들리느냐? 그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해하지 못해도 많이 들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시험을 위한 준비 방법은 다릅니다. 이해 가능한 인풋이 중요합니다. 이해 가능한 인풋이 들어와야만 여러분들이 듣기 실력이 느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기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집 보시면은 뒤쪽에 답안지 쪽 보시면은 스크립트가 있죠. 스크립트를 꼼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독해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똑같이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형광펜으로 줄치면서 꼼꼼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해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처럼 읽어보는 겁니다. 듣기 파일을 들으면서 이 스크립트를 눈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건 어떻게 발음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 한 문장 듣고 내가 한 문장 따라하고,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듣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mp3 파일만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쏙쏙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꼭 씹어 드셔야만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숫자, 시간, 이거는 미리미리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델프 시험을 볼 때 아엉이랑 아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숫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친구가 내 전화번호는 제호엉, 뭐 쌍꽁두,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읽는데, 저도 처음에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숫자거든요. 이 프랑스어 숫자 이상한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프랑스는 숫자를 십진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82다 하면은 까트방두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20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반드시 숫자 공부를 미리 해두셔야 까트방두라고 했을 때 이게 80인지, 까트방두스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게 숫자 공부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듣기 공부를 계속 해주시면은 듣기에 엄청난 점수 향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 부분인데요. 말하기에서는